썸을 타는 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푸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3주차가 흘러갔어요. 네,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주 정도 전이 남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반 정도 지나간 겁니다. 2주차를 보내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느끼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에 그냥 한 심화반 정도 되는 거구나.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수학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너무 어려운데 저 새끼는 왜 맨날 나한테 쉽다 그러지? 나한테 겁나 어려운데. 저는 쉽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안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부가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라고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게임을 하건 축구를 하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게임 나 오래만 시켜주면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 우리 엄마가 나 게임 많이 못 시켜줄 거야, 애들보다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 매일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마다 조금씩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면 어차피 교과서 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내용을 그냥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거를 반복적으로 제가 적용시켜보면서, 스스로 적용시키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기본적인 개념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보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제 수업을 듣고 제 풀이를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빨리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더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학계에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모두 다 거기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거기 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선생님들은요. 이해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3주차 지금 인수분해를 배우는 건데, 인수분해는요, 여러분들 여기 인수분해 단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수분해 단어는 전 범위에 걸쳐서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기 부분을 갖다가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개념 공부보다 뭐냐면 어떤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씩 이게 뭔지 적용시키면서 그냥 공식들을 암기해 가면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구구단 맨 처음에 어떤 원리인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구구단이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3, 6은 18 이렇게 하십니까? 또 제가 또 고르는 건 하필이면 또 18이네요. 3, 6은 18, 4, 6은 24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도 구구단처럼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인수분해는요, 바로 네모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처럼 해결을 해서 돼요. 구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같은 거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공식도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랄 건데, 공식을 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써가면서 이렇게 암기를 갖다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인수분해 공식 걸 다 외워서 기본 문제 풀면서 계산력 길이 같은 거 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는 방법은요, 자꾸 풀어보시는 겁니다. 결국 공식들은. 이해하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가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를 나갈 건데, 인수분해 분명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인수분해 파트의 정의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배운다 생각합니다.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수의 활용이든 이런 식의 활용하는 것들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차피 공식밖에 안 배우는 거니까. 하지만 요 정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녀석의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전에서 배우는 공식들은 다 항등식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저희가 큰 카테고리를 잡았을 때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방정식 저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항등식. 그 다음에 이 녀석 이후부터는 뭐다? 방정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등호로 이루어진 식들은 다 뭐다?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 나가기 전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관련된 녀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x-a 곱하기 x-b라는 녀석의 곱셈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곱셈공식 외울 때 분명히 곱셈공식의 역가정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공식 외울 때 거꾸로 한 번만 더 외워줬으면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인수분해 공식을 또 외우면 더 잘 외워져요. 자, 얘를 갖다 일일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전개를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갖다 이렇게 갔을 때 얘를 뭐라 한다고? 전개를 한다 그래요. 여기서 뭐 한다고? 전개. 일일이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씩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 b다 이렇게 푼 녀석, 전개를 해준 녀석이 우리는 일일이 전개하기 귀찮아서 이걸 공식화한 게 곱셈 공식이죠. 얘가 뭐라고? 이게 곱셈 공식이다. 그럼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렇게 이제 뭐야? 이 가정이 이제 뭐야? 이렇게 거꾸로 간 가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얘는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자, 곱셈 공식의 역가정이 인수분해구나 라는 일단 표면적인 정의를 갖다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녀석이 결국 정의는 첫 번째는요, 이런 하나의 다항식이죠. 자,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항을 나눌 때는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내용은 중학교 때도 배웠고 소인수분해도 배웠어요. 우리가 자연수라는 녀석에 우리가 36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3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갖다 보면 이렇게 4 곱하기 9라고 했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거를 갖다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한다 해서 소인수분해야. 그리고 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둘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면 봐봐, 36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래? 36에 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수나 약수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인수나 약수는 똑같은 개념이야.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결국 인수는 약수의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36을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 겁니다. 그럼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는 4는 36이 약수잖아요. 그럼 식에서 마찬가지로 이 식을 갖다가 내가 이 식을 갖다가 x 마이너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인수가 뭐라고요? 약수.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인수분해 정의가 뭐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다항식을 둘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잘 봐봐. 그럼 너네들이 이렇게 36이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 24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거 뭐 하죠? 약분을 하시죠, 그렇죠? 약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약분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뭐야? 얘는 12 곱하기 3이고 얘는 뭡니까? 12 곱하기 2가 되니까 이런 인수, 공통 약수라고 하죠. 공통 인수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뭐라고? 2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식에서도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있으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뭐 하는 거야? 약분한다면 얘도 뭐 하는 거야? 약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수와 식과의 연산을 똑같이 한다는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항식 연산에서 배웠을 때 그때 실수처럼 계산을 하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나눗셈 나오면 얘도 뭐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진행하는 거야. 근데 나눗셈을 진행할 때 공통인수가 있으면, 즉 공통약수가 있으면 이렇게 약분을 하잖아요. 얘도 뭐 하는 거라고? 나도 약분해봐야 되니까 얘가 어떤 약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 하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한다고? 인수분해 하는 거거나 그리고 약분하고 끝나. 의미를 모르는 거. 의미를 모르니까 암기하게 되는 거죠. 암기를 하다 보니까 까먹으면 못 풀게 되는 거야. 제발 정확하게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가면서 이걸 왜 배우고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해결을 하시면 아 이런 도구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리모컨이라는 거는 분명히 뭡니까? 내가 더울 때 에어컨을 켜려고 할 때 내가 가까이 가서 누르기 귀찮으니까 뭐야? 에어컨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눌러서 이거를 켜잖아요. 그럼 이 리모컨이라는 녀석은 저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다라고 판단을 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도구를 갖다가 내가 에어컨을 켜겠다라는 판단을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이 도구의 사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럼 뭐예요? 막 망치로 막 망친 줄 알고 갖다 박고 있어요. 잘 박아줘, 안 박아줘? 안 박아줘.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녀석은 제대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라는 녀석은 식에서의 어떤 약수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방정식 나중에.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 인수분해 하시면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얘. 알았어. 우리 중학교 야간 나온 친구들 위해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여기 xx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기 얘네들은 2y로 곱해져 있을 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죠. 왜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너네들이 이거 결국 내가 이거는 뭐라 했어? 내가 인수분해하는 이 과정은 거꾸로 곱셈공식을 거꾸로 하는 과정과 똑같다며. 그럼 내가 만약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여기 플러스를 할 때 여기 이렇게 곱하면 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래요.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x 나오잖아요. 그럼 얘 인수분해 됐네 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크로스로 왜 곱하는지 잘 봐봐. 얘랑 마이너스 2랑 누가 곱해?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죠. 그러면 x-2라는 녀석이 이 마이너스 1은 누구랑 곱해진다고요? 얘랑 곱해진다고. 마이너스 1은 누구랑 곱해진다고? 얘랑 곱해진다고. 얘가 한 세트고 얘가 한 세트인데 마이너스 1은 얘랑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야. 아니 곱셈공식 역과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하냐 크로스로 하는 건가 보다. 그냥 기계처럼 외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도 x-2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공식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수에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하나의 다항식을 둘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전개의 역과정. 전개가 뭐라고? 곱셈공식이라 했죠. 전개를 일일이 전개하는 게 귀찮아서 나오는 게 곱셈공식이야. 이거의 역과정이 분명히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녀석의 방정식의 풀이법이 돼요. 얘가 뭐 한다고? 이거 하기 전에 자 복잡한 식을 갖다가 우리가 공식이잖아요. 복잡한 졸복이라고 할게요. 졸라 복잡한 식 졸복을 간단한 식 졸라 간단한 식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졸라 복잡한 식을 갖다가 졸라 간단한 식으로 바꾸려고 할 때 또 공식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공식의 의미죠. 공식에 인수분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정식의 풀이법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중에 고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3차나 4차 방정식 풀이법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복차방정식의 풀이법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일단 인수분해 뭡니까?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이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줘. 특히나 얘는요 할 때마다 10번씩 이거로 외치세요. 이 사소한 하나 때문에 나중에 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막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거 막 내신에 나와. 막 그거 할 때 내가 이걸 갖다 나중에 막 이렇게 묶어줘도 나중에 막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때 이게 다항식이나 이 하나의 단어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 다항식이 뭔지도 몰라서.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정의는 다 배웠고 이제 공식들을 배울 건데 공식들을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배울 건데. 그쵸? 자, 일단은 네 가지 형태 배웠죠. 첫 번째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완전 제곱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을 배웠죠. 합차 공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2차 식의 인수분해 형태 배웠습니다. 2차 식의 인수분해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개수가 들어있는 이렇게 자, 이런 녀석들을 일단은 중학교 때 이 네 가지 형태를 배웠는데 사실은 형태는 세 가지죠. 얘가 좀 계속 붙었냐 안 붙었냐 그 정도의 차이점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킨 게 고등학교의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토대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가면서 외우지 않아야 될 거는 외우지 않고 외워줘야 될 거는 외워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뭡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런 완전제곱식 형태를 갖다가 배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곱셈공식 역과정을 돌려보시면 다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이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얘가 이렇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연결될 거고 얘는 하나는 뭐 해주고 빼주고 하나는 뭐 해줍니까?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x 마이너스 d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여기 다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건 다 배웠다고 중학교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 완전제곱식 형태의 경우를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로 펼쳐지면 일단은 첫 번째 항이 3개짜리 배웁니다. 3개짜리. 항이 몇 개짜리? 3개짜리.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 카!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 곱셈공식 배웠으면 얘 풀어주면 얘가 나오잖아. 그럼 거꾸로 가면 얘가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B, C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항등식인 거예요. 그럼 꼴이 A 대신에 EX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A 대신에 EX 플러스 Y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꼴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대신에 뭘 집어넣구나, B 대신에 뭘 집어넣구나, 그럼 여기다 A 대신에 뭐 집어넣구나, B 대신에 뭐 집어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항이 3개짜리고 그리고 조금만 심화 과정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금방 갔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는 3차짜리 A3승, 3차짜리 AB 분명히 곱셈공식 할 때 이렇게 선생님이 자변이 다 3차로 움직이려면 여기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A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A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요거 어떤 식입니까?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몇 승? 3승으로 묻혀서 3제곱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한 거야? 이렇게 파생된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얘를 뭐였다? 이렇게 파생된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어버렸어.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자, 2차식 배웠고 3차식의 완전제곱식을 배웠으면 그 다음 순서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순서? 그냥 얘네들은 다 이렇게 써놨네요. 네, 이렇게 써놓고 갔네요. 자, 그냥 요 정도까지 일단 기억해 주십니다. 얘랑 같이 연결되는 게 얘야.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곱셈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본공식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형태가 있겠죠. 제곱의 차를 이용한 거.
그러면 제곱의 차를 이용한 녀석이 있으면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같이 파생시켜서 이루어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돼서 합차 공식을 쓴 거잖아요. 그럼 얘랑 관련된 녀석이 이제 뭐가 있냐면 3차식이 있어죠. 3차식. 즉 a 3승 플러스 마이너스 b 3승 이런 꼴이 있어. 자, 이건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건 되게 잘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곱셈공식 이런 거 배워져 있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 거기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얘는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네들 이렇게 하나씩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또 얘가 나와.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변이 3차야. 그러면 a 3승 플러스 b 3승이야. a 3승 플러스 b 3승은 그냥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야. 그대로 1차 쓰고 나머지 2차, 얘 2차지, 얘 1차면 얘도 2차죠, 얘도 2차잖아. 얘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다.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돼. 그래 놓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만 시켜주면 되냐면 AN승 마이너스 BN승 요런 꼴도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추론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추론 능력이 뭐냐면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저기 이제 n번째 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규칙성을 찾는 게 추론 능력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할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하나는 뭐 해주고 빼주고 하나는 더해준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하면 하나는 빼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차니까 얘가 3차가 되면 여기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a 4승 마이너스 b 4승을 하나만 더 쓰면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a제곱의 제곱 b제곱의 제곱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그걸 풀어주면 이렇게 돼. a-b 곱하기 a 3승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b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거야.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 둘, 세 개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도 a 마이너스 b, a제곱 a 3승 마이너스 b 3승도 a 마이너스 b, a 4승 마이너스 b 3승도 a 마이너스 b야. 그러면 an승 마이너스 bn승도 일단은 a 마이너스 b야. 그쵸? 그리고 그 뒤로는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잘 봐봐. a는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없어. a의 상수항이고 a의 영승이라고 쓴 걸 똑같이 나중에 배우면, 그럼 a는 1이고 0이야. b는 0이고 1이에요. 봐봐. a는 2, 1, 0이야. b는 0, 1, 2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뭐야? 3, 2, 1, 0이야. 그 다음에 b는 0, 1, 2, 3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얘가 뭐야? 1차니까 합치면 얘가 2차가 되려면 1차면 1차부터 출발하죠. 얘가 3차니까 얘는 1차니까 얘는 2차부터 출발하죠. 얘는 4차니까 뭐야? 얘는 1차니까 3차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1차니까 여기는 몇 차부터? A의 n-1차부터 출발을 해주셔야 되겠네. 맞니? 그럼 얘 어떻게 된다고? 자, A의 n-2승을 하면 B의 1승이 나죠. 합쳐서 몇 개가 되니까 n-1차가 되잖아. 그래야 합쳐야 n차가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A의 n-3이 되면 B는 2차가 돼서 합쳐서 n-1이 돼. 땡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플러스 A의 B의 n-1 A의 1승 B의 n-2승 플러스 B의 n-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십니다. 혹시나 조금 더 난이도가 높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오케이? A 3승 플러스 B 3승 어떻게 한다고? 하나 그냥 더해주고 그 다음에 3차가 되려면 2차부터 주니까 2차는 차수가 줄어들고요. A는 B는 차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외울 때 그냥 이거 뭐야? 전개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냥 뭐 한다고? 전개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멈춰놓고 다시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가는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A 4승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승 이렇게 곱셈공식이 되는 거 있었어.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곱셈공식 여기서 쓰면 바로 이해가 될 거야.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 풀어준 게 얘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얘 풀어준 게 얘라는 거야. 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되는 거야.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제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에 와서 생각해보세요. 머리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꼴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항이 3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있었죠.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의 마이너스 3ABC.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에다가 여기 뭐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카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되는 거 있었죠. 얘 이렇게 곱하면 얘 되는 거. 그때 얘는 인수분해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 과정은. 얘는 곱셈 공식보다 인수분해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얘는 아마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 공식이 나오면 얘가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거의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얘는 잘 안 나와요. 나머지는 뭐 그냥 하기 쉬우니까 잘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거의 100% 출제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신 때만 쓰고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표현, 요 녀석만 따로 좀 보자고. 얘만 뭐하죠? 여기 위에다 이렇게 따로 볼게요. 자, 얘를 갖다 좀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변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좀 더 위에다 쓸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내가 뭘 할 거냐면 2배를 하고 2분의 1배를 할 때. 그럼 얘가 분명히 우리가 식을 변형시킬 때 얘는 그냥 2배라고 2분의 1보다 실제로 1을 곱해줬으니까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면 자기 자신과 식이 안 변하죠? 푸셈에다 1 곱하면 푸셈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 맞아요. 푸셈은 왠지 2 곱할 거 그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들? 그쵸?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누구 대지로 하나 진짜 선생님은요 웬만하면 소식합니다. 저 잘 안 먹어요. 그냥 안에 있는 뭐야 근육량이 많은 겁니다. 네, 뚱뚱한 게 아니에요. 킹쌤은 뚱뚱한 거예요. 확실히 뚱뚱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배라는 걸 안에다가 먼저 써서 정리를 해도 되겠죠. 안에다 정리를 하면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 아, 근데 킹쌤 되게 유치한 짓을 하시네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예? 진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거는 말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 봐봐. 얘를 갖다 완전 조금씩 웃긴데 얘 봐봐. a제곱 하나 쓰고 b제곱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거 뭐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인수분해. 그쵸? 그럼 얘 하나씩 쓴 거야. 이렇게 하나씩. 자,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bc를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 쓰고 얘 하나 쓴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쓴 거죠. 자,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얘랑 얘 남았잖아. 그럼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 하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야?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라고 이렇게? 뭐야? 다 썼다는 거야. 그럼 이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이제 뭐로 바뀐다고? 얘가 이 식이 뭐가 된다고? 2분의 1에 2분의 1 앞으로 뺄게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어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같이. 그래서 이 식은 두 가지 패턴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죠.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여러분들 이거 자꾸 쓸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뭐가 이렇게 많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 때 이거 뭐야 인수분해 공식 할 때도 좀 까다로웠는데 일단 이거 완벽하게 됐잖아. 이거 완벽하게 안 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누군가 뭐 그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합차 공식에 관련된 파생되어 있는 고등학교 때 내용들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지워줄 거고. 다 지울게요.
다음에 이제 뭐 이거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2차식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식으로 파생이 됐겠죠. 자, x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할게요. 플러스 c의 x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여기 제곱이죠. x3 플러스 abc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차식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가 되겠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차 이거 정리할 때 선생님 어떻게 그랬어? 얘 x에 관한 3차식이네. x 3승 x제곱 x 상수야 이렇게 쓰고 x 3승은 얘네끼리 다 곱한 거죠. 이 상자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자에서 x 꺼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제곱 되려면 x 꺼내고 c 그럼 cx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x 꺼내고 a 나오죠. x 꺼내고 b 꺼내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x 꺼내면 x 꺼내고 bc 꺼내면 bcx. 그 다음에 x 꺼내고 ac 하면 acx. 그 다음에 x 꺼내고 ab 꺼내면 abx 이렇게 되겠죠. abx. 그 다음에 abc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식을 딱 보고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생된 거는 얘밖에 없다더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거야. 공식 이해하셨나요? 공식 딱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바로 인수분해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공식을 이제 다 배우니 이거는 당연하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활용해 주셔야 돼요, 진짜. 선생님 너무 대충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이걸 막 무슨 뭐 외우기 쉽게 막 노래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그건 너네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뭐가 이렇게 다르다고? 너네들이 스스로 뭐야 연습해 놓으면서 여러분 걸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습을 해야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제가 가르쳐야 될 할 일이 있는 거야. 이런 공식 같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그렇게 신경을 뭐 써가지고 암기를 시키고 뭐 그럽니까? 본인들이 암기할 사람들은 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하는.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돼. 전 단 한 번도 이거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켜서 학원 선생님 저도 학원 다녔으니까. 맞나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얘야. 얘가 이제 메인이야. 인수분해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공식 써서 풀어야 되니까 이 인수분해에 대처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인수분해에 대처하는 자세를 꼭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거 할 줄 알죠? MA 플러스 MB 플러스 MC가 이렇게 있다면 MC 스나이퍼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 이제 뭐 하는 거야? M으로 이게 공통 인수가 들어있으면 M으로 묶어줘서 얘를 갖다 뭐 하는 겁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거지. 공통 인수를 묶어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인수분해 가장 기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인수분해 대처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통 인수가 있으면 묶어 주신 다음에 기본 공식 쓰시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통인수가 없어요. 이번에 공통인수가 없어. 그럼 없으면 일단은 기본 공식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공통인수도 없어. 그 다음에 기본 공식도 사용이 안 돼. 즉 기본 공식이 사용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배운 이 공식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식이라고 인정을 하라고요? 무슨 식이라고? 얘를 갖다가 기본 공식 사용 안 되는 건 복잡한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졸라 복잡이라고 하자. 그냥 졸복이다 라고 생각하자. 졸라 복잡한 식 졸복이야 라고 생각하자. 졸복이야. 그럼 졸라 복잡한 식이 나오면 얘를 푸는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얘에 따라서. 자,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로 다시 뭐 하는 거야? 졸라 복잡한 식이 나오면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나는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통해서 뭐 보통 A라고 치환을 많이 하는데 P나 A로 치환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1번 가정
2번 과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1번 과정, 2번 과정 하는데 공통부분에서 치환을 해서 1번 과정, 2번 과정으로 했는데도 1번 과정, 2번 과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공통부분에서 치환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 문제가 나오면 어떤 부분을 더했다 뺐다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갖다가 더했다 뺐다를 이용해서 뭐뭐의 제곱 빼기 뭐뭐의 제곱 이렇게 어떤 거의 제곱 빼기 어떤 거의 제곱 즉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공통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통해서 1번, 2번 과정을 똑같이 하는 거야. 치환한 상태로. 근데 1번, 2번 과정이 안 돼. 치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는 뭐라고? 2차식이 되고 그때는 뭔가를 더했다 뺐다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뭐 하려고? 더했다 뺐다를 해주신 다음에 뭐뭐의 제곱 빼기 뭐뭐의 제곱 이런 어떤 거듭 제곱 어떤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합차 공식을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공통 부분이 분명히 없을 때죠. 자,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자,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녀석은 복잡하게 공통 부분이 없을 때 여러 개의 문자가 있어. 또는 한 문자에 관해서 뭐 4차식, 즉 고차식이라고 생각할게요.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없이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나오면 얘는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다 접근하면 하나씩 해줄게. 얘네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거고 얘네들 하나씩 다 할게요. 그렇죠? 공통 부분이 없는데 고차식으로 줬어. 그럼 내림차수 정리가 돼 있으면 인수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는 거고?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번 과정, 2번 과정 하시면 되죠. 위에는 1번 과정, 2번 과정. 그때 한 문자를 잡을 때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문자를 잡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 문자를 잡을 때 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을 잡는 거고 차수가 똑같으면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개수가 대칭. 여기 나옵니까? 거기 앉아있는 이유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생. 이거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틀 안에 나오는지.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잘려서 나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혼자 지금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문제 풀고 있어요. 자기가 문제 풀면서 자기 혼자의 그 수양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거를 좀 봐달라는 거. 네, 굉장하시는 게 학구열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러네요. 검은 봉지 들고 있어. 그것 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형태가 됐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할게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나 이제 이런 고차식 인수정리, 인수분해나 여러 개의 문자로 주어진 거 이런 경우들을 딱 보는 거야. 자, 이거 다 기억해 두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적용시키는 방법 볼 거예요. 하나씩 보면서 이 1, 2, 3, 4번만 해줄 겁니다. 제가.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교과서에 있는 거 문제집에 있는 걸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까지 다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문제. 지금 뭐라 하냐면 2a 플러스 3b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b 마이너스 40. 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래. 딱 봐도 우리 이런 녀석의 공식 배운 적이 없어. 기본 공식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통인수도 없으니까. 공통은 다 똑같이 곱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맞죠? 공통인수 없고 분명히 기본 공식 없으니까 이거 뭐야? 졸복이야. 이거 뭐라고? 졸복.
뭐 졸라 복잡한 식이니까 내가 공통 부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2a 플러스 3b의 제곱 이렇게 하나를 지금 묶어져 있으니까 뭔가 냄새가 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3으로 묶어보니까 얘도 2a 플러스 뭐가 나온다고? 3b가 나왔으니까 아하! 2a 플러스 3b, 2a 플러스 3b 공통 부분이 있네. 아, 내 치환해야 되겠네. 그래서 2a 플러스 3b를 내가 뭐라고? x라고 치환을 하더라. 이런 거야. 그럼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뭐야? 3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 분명히 x에 관한 2차식의 인수분해 꼴이네요. 그럼 얘 분명히 8하고 여기 뭐야? 8하고 5로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 x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가 마이너스인가? 여기도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 마이너스 5x 플러스 8x 더하면 3x 나옵니다. 그냥 얘네랑 더하면 이게 나오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x 플러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내가 x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으시면 돼요? 2a 플러스 3b 플러스 8에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공통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같은 거 이제 한번 보죠. 3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자,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어. 얘 4차식이니까 우리가 4차식의 인수분해 배운 건 뭐밖에 없습니까? a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사승은 a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밖에 없어 4차식은. 맞잖아. 인수분해 식을 바꾸세요. 그쵸? 그거밖에 없는데 얘가 4차식이니까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빨리 졸라 복잡한 식 졸복이야? 그럼 얘를 갖다 뭐 한다고? 공통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얘 x제곱에는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를 빨리 내가 a라고 치환을 한다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얘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 식. 기본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면 선생님이 된다 그랬는데 얘 분명히 공통인수도 없고 기본식 쓸 수도 없는 거네. 그럼 여러분 딱 생각 보기차식이구나. 뭔가를 더했다 뺐다 해서 뭐뭐의 제곱 플러스 뭐뭐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일 때 얘를 갖다가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려면 얘는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랑 곱했을 때 2배가 가운데 게 나오면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여기다 플러스 x제곱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어떤 걸 더했다 뺐다 똑같은 녀석을 더했다 뺐다 하면 0을 더한 거니까 식이 안 변한 거잖아. 그럼 식의 값이 안 변한 거죠. 식은 변한 거죠. 식의 모양은 변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x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의 빼기 x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식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할 줄 알죠? 그럼 거기다 빼기 x제곱이야. 그럼 어떤 거의 제곱은 어떤 거 제곱을 뺀 거니까 합창공식이잖아. 그럼 하나는 뭐 해주고 하나는 뭐 해주고 빼주고 하나는 뭐 해주고 하나는 더해주고 여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게 바로 공통부분이 있을 때 보기차식 형태에서 어떤 거를 더했다 뺐다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더라. 오케이? 그럼 공통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오케이? 됐고 어렵지 않죠? 항상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떤 고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지금 고차식에 대한 녀석이 없으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야. 자, 얘도 마찬가지 3차식에 관련된 녀석의 기본 공식 우리가 a 플러스 b의 3승 뭐 그런 꼴인데 얘 그런 형태로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가 공통 인수도 없고 기본 공식도 안 돼. 맞아? 그러면 얘는 뭐야? 졸라 복잡한 졸복이야. 그렇다고 공통 부분도 없어. 오케이? 공통 부분도 없어. 물론 이렇게 풀 수는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x제곱 묶어서 x-2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x-2가 돼서 공통인수로 묶인 다음에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계속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줘도 돼. 근데 이런 공통인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때 뭐 하는 거냐면 인수정리의 개념을 쓰는 거야. 이걸 fx라고 넣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정리가 뭐였습니까? fx를 x-a로 나눠 떨어졌다라는 표현. 즉 나머지 정리했으면 fa가 0이다 라는 녀석의 표현이 나오면 얘가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 x-a를 fx를 x-a로 나누었다. 나누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다.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게 뭐라 했습니까? fx라는 녀석은 분명히 x-a로 나눴을 때 몫이 남쌍의 실수면 q를 쓰고 나머지 상수한 r인데 얘가 남아 떨어져 없어지는 거니까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빵 되는 a 값을 찾는 거야. 뭘로? 조리제법으로. 그러니까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한다는 게 뭐라고? 조리제법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빵 되는 값을 일단 하기 위해서 조리제법 쓰기 위해서 1, -2, -2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에 뭐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 생각해 주라 그랬어. 맞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랑 곱해서 1 되고 다시 곱해서 여기다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 약수 중에서 뭐야?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2 중에 아무거나 집으니까 1이 제일 쉬우니까 1 집어넣는 거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더하면 빵 됐네요. 그러니까 F1이 뭐라는 거야? 빵 이렇게 되면 여기에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x-1이라는 얘를 갖다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나머지는 얘잖아 그냥. 그럼 x 2차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 바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 여기다 그냥 갖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뭐라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어떤 인수분해 형태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두 번째까지 끝난 거예요. 봅시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였죠. 자,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도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자, a제곱 b-c 플러스 b제곱 c-a 플러스 뭐라고? c제곱의 a-b. 자,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통인수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것들이 이 세 개에 다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기본공식 나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졸라 복잡한 식이야. 공통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로 정리된 거 있습니까? 없어. 없어. 그렇죠?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구나. 그럼 빨리 한 문자를 잡아서 내림차로 정리해야 되구나. 이런 문제라고요. 그럼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A를 갖다 할게. 그러면 A 몇 차입니까? 2차. B도 몇 차? 2차. C도 몇 차? 2차잖아. 그럼 차수가 다 문자가 다 똑같지. 그럼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다고. 그럼 나 A로 잡을게. A가 2차 이렇게 쓰시고 A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A 2차 들어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여기는 B-CA 이렇게 써줄게요. 그냥 쓴 걸 그냥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A항 보면 A항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B제곱 있고 얘 있으면 이렇게 뭐야? C제곱 A가 있네요.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서 A로 묶이겠죠? 그렇죠? 이거 C제곱 A 마이너스 B제곱 A.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줘서 이렇게 씁시다.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해. B-C, B 플러스 C 이렇게 써서 여기다 갖다 써주세요. 이렇게. B-C 곱하기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공통인수가 묶이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또 공통인수. 왜냐면 우리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또 1번 가져 2번 가져 공통인수 있는지 기본이 쓸 수 있는지 또 확인할 거잖아요. 자, 그럼 얘까지 이제 쓴 거야. 이거 A항도 쓴 거야. 나머지 이제 뭐 남았어요? B제곱 C 플러스 빼기 뭐 BC제곱 이렇게 했네. 그럼 얘도 B-C를 만들기 위해서 BC로 묶어주면 B-C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고? BC에 B-C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이 부분 B-C, B-C, B-C가 공통으로 되어있으니까 난 B-C로 이렇게 뭐야? 공통인수로 묶어줄 수 있네. 이게 가장 인수분의 기본 과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나머지 있는 거 얘 A제곱 남았죠? 얘는 얘 빼고 나면 마이너스에 B 플러스 C에 A 남았죠? 그 다음에 B-C 되면 플러스 BC가 남는 거예요.
그럼 얘는 끝난 거니까 얘를 한번 또 쳐봐야죠. 인수분해가 되는지. 얘 A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A가 2차식 기본적인 인수분해야. 얘들아 여기 X 들어간 거랑 똑같아. A에 관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여기 못 쓰면 되는 BC는 뭡니까? 얘 B랑 C 곱해져 있을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나오면 마이너스 C를 곱해서 플러스 BC 나오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나오고 여기 A 쓰시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쪽으로 B 마이너스 C 그다음 얘는 뭐라고? A 마이너스 B 그다음 뭐라고요? A 마이너스 C. 때로는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B 마이너스 C 그다음에는 C 마이너스 A라면 위치 바꿨으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답안지도 많습니다. A, B, B, C, C, A, A, B, C, A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순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순환식을 갖다 이런 순환식 문제도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시험 대비 갔을 때 제가 이걸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 뭐 굳이 여기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수정리 개념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뭐 A 대신에 예를 들어서 B를 집어넣었어. 근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빵이 되잖아요. 그럼 A-B라는 인수를 갖는 거야. 그럼 여기다 B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A 대신에 B. 그럼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빵 되죠. A 대신에 여기다 B 집어넣어봐. 여기다 A 대신에 B 집어넣으면 봐봐.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뭐 B3승이 되나요? 야 여기 왜 B 안 넣냐? 그럼 여기도 B3승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 하면 이렇게 얘도 B 집어넣으면 지워지죠? 그럼 A 대신에 B를 집어넣을 때 빠르기 때문에 A-B를 인수로 가는 거죠. 그럼 저거 쓸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쓰셔야 돼요.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설명만 한 거야. 그냥 잘난 척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여러 개의 식의 인수분해도 다 끝난 거야.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연습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 적어도 요거 연습할 때 한 20문제씩은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가.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지. 선생님 이제 뭐야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마지막이야. 얘는요 꼴을 보셔야 되는 거 꼴을. 잘 봐봐. x 4승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자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4차식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4차식 기본식 없어. 공통인수도 뭐야? 없어. 그렇다고 공통부분도 없어. 한 문자로 내림처럼 정리를 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 1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가 얘와의 약수인 1분의 1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해봤더니 빵 되는 값이 없어요. 이해돼? 그럼 결론적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형태가 안 된다고 얘가. 그럼 이때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봐봐. 개수들을 내가 이렇게 적었더니 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대칭이잖아요.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 이거는 그냥 푸는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인수분해 대처하는 데서 이렇게 한 문제 풀 때마다 하시라고요. 공통인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쵸? 기본공식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라고. 없다고요. 그쵸? 그 다음 뭐라고? 공통부 있는지 확인하면 공통부로 묶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쵸? 그럼 한 문자가 내림쳐서 정리된 거니까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해서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결론은 뭐라고?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 생각을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막 말할 때 막 더듬더듬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10번만 적용해봐. 그 어느 순간 입에 좀 붙어요. 또한 10번만 풀어봐.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잘 봐봐. 자, 얘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x제곱으로 다 묶어주십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x제곱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자,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2차는 2차끼리 묶어주고 싶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1차는 1차끼리 묶어줄 거.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쓴 거야. 맞니? 그럼 너 봐봐. 여기 합이 나와 있고 제곱이 합이 나와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얘가 공통부분이 이것이 공통부에서 얘를 갖다가 t라고 취향을 하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는 거 알고 있나? 알겠어요. 쓸게요. 자, 여러분들 써주셔야죠. 그쵸?
x 플러스 s분의 1을 갖다 내가 뭐라고? t라고 치환하면 얘네들이 곱한 건 뭡니까? 이렇게 곱한 거는 역수제곱은 항상 1이잖아. 그때 내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얘를 갖다 제곱을 만들어주면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그쵸? 얘 제곱하면 얘 나오는 게 뭐라고? x제곱 얘도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에 플러스 2ab 하니까 플러스 2 곱하기 얘 하면 1이라 했을 거야. 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얘 되려면 얘만 제거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했어. 얘를 t라고 치환했으면 얘도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값이 나온다는 데 이랬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다시 쓰면 자 x제곱 그 다음에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t에 관한 2차식 인수분해 하면 x제곱 곱하기 t-3 t-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t에 관해서 인수분해라는 게 x에 관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t 대신에 다시 집어넣으시면 자 x제곱 뭐 한다고?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할 때 막 정리를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분모에 있는 거 싫잖아. 내가 하나씩 막 이렇게 곱해줘. 그래서 정리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연구를 못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 할 때. 답 보면 이렇게 쓰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인수분해가 아니야. 잘못된 인수분해. 아 인수분해 맞지? 네 이거 잘못된 식이에요. 내가 정답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x에 관해서 인수분해 하나 해서 요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와, 왜 틀렸어? 다른 사람.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나 혼자밖에 없는데. 자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항식 어떤 인수분해라는 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둘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항식인가요? x가? 이거 x에 관한 다항식 아닙니다. 얘 분수가 있잖아. 선생님이 분명히 다항식 강의 시간에서 이렇게 분모에 x가 있으면 얘는 분명 다항식 아니라서 이건 유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다항식 곱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게 아니야. 아직 유리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뭐야? 다항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x를 하나씩 곱해준 거야. 분모 없애려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거를 갖다 왜 곱해서 이렇게 써야지 다항식이 된 거네. 얘도 여기다 x 하나 곱해줘야지 다항식이 된 거네 라고 판단하면서 끝내는 거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서술형을 적을 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뭐야 서술형 문제나 주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써서 답을 낸 사람이 깎인 사람이 많어. 아니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왜? 다항식 인수분해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정리할 때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할 때. 물론 객관식으로 나오면 땡큐죠. 이렇게 답이 이렇게 써 있을 거니까. 맞나요?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공식도 다 외워놓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뭐라고요? 공통인수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어. 그렇죠? 있으면 묶고 난 다음에 뭐하나? 기본공식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라고? 공통인수도 없어. 기본공식도 뭐야? 없어. 그럼 뭐라고? 졸라 복잡한 식이라고요. 뭐 한다고? 졸라 복잡한 식. 그럼 첫 번째는 뭐야? 공통부호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있으면 치환하고 그 다시 공통인수, 기본공식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묶었는데 치환을 했는데도 1번, 2번 과정이 안 돼. 공통인수 묶은 거랑 기본공식 쓰는 게 안 돼. 그러면 이건 보기차식을 하고 뭔가를 더했다 빼가지고 완전 제곱식 뭐뭐의 제곱 빼기 뭐뭐의 제곱 합차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정리를 이용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야?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는 뭐 한다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1번, 2번 과정을 또 하시면 되는데 그때 한 문자를 뭐로 잡으라고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과정의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외에 다른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거 나오면 그 문제는 풀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잘 휴식하셨죠? 자, 이제는 문제 풀이 진행할 건데 72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72페이지. 자, 문제 쭉 풀어가도록 할게요. 쭉 72페이지 쭉. 자,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 보면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해두라 했어. 그거를 따로 막 이렇게 달라 암기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2-x가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2번 문제가 4a제곱 b3승 c 마이너스 6a3승 b제곱 c제곱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에서 다시 한 번만 읽고 갈게요. 첫 번째 뭐라고?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묶어주고 난 다음에 기본공식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없으면 기본공식 쓸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졸라 복잡한 졸복입니다. 졸라 복잡한 식이라서 공통분이 있으면 치환하시고 우리가 기본공식 1번, 2번 가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번, 2번 가정이 안 되면 분명히 어떤 것을 더했다 뺐다 해서 뭐뭐의 제곱 빼기 뭐뭐의 제곱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서 정리되었으면 인수정리 개념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는 한 문자를 잡아서 내림차선 정리할 때 그 한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으로 잡아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가정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겠더라.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보죠. 자, 일단은 뭐 x에 관한 내림차선 정리하기 전에 항상 공통인수가 있는지 보는데 얘 2-x가 있는데 여기 x제곱으로 묶어주면 돼요. 여기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도 2-x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2-x로 묶어주면 얘를 뭐 남고? x제곱 남고 얘를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얘는 1 남는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곱해주면 얘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더 이상 인수분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4와 6과의 공통인 약수는 2잖아요. 2도 묶어주시고 A 2개까지 묶을 수 있네요. B 2개까지 묶을 수 있고 C 1개까지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C로 묶어주면 얘는 뭐 남습니까? 2 남고 B 하나 남겠죠. 그렇죠? 얘는요 마이너스,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고 3 남고 A 하나 남고 C 하나 남겠네요.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묶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어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는 겁니다.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1번 뭐라고 적혀있죠?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2번은요 9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제곱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27a제곱 x제곱 플러스 72abx제곱 플러스 48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c의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요거 잘못 썼습니다. 요거 이렇게 6이랑 9랑 바꿔주십니다. 자, 수정해주세요. 6이랑 9랑 바꿔주십니다. 이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거 완전 제곱식 꼴입니다. 자, 얘는 x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살짝 쓰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그럼 a의 제곱, b의 제곱이고 얘를 곱한 다음에 두 배 하면 가운데 게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네. 얘는 x의 제곱이죠. 얘는 3의 제곱이죠. 둘이 곱한 다음에 두 배 한 녀석 있으니까 얘는 완전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본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얘 봅니다. 얘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죠? 그럼 기본공식 쓸 수 있는 거 보니까 9라는 녀석, 4라는 녀석 제곱식이네요. 얘는 완전 제곱식 아니까 생각해서 3x의 제곱, 얘는 2y의 제곱인데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도 다 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하는데 마이너스 6xy다 두 배하면 마이너스 12xy 나오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2y 즉 완전 제곱식 형태네. 알아서 기본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봅니다. 자,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7, 72, 48이 있네. 그러면 일단은 9로 나눠줍니까? 9로? 예, 9로 나눠주나요? 9로 나눠주나? 자,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눠주면 얘는 뭐야? 9a제곱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얼마야? 24abx제곱 플러스 16b제곱 x제곱 됩니다.
9가 뭡니까? 제곱이죠. 다 제곱이죠. 얘도 4도 제곱이죠. 제곱이죠. 공식 완전 제곱이 아닐까 하고 3AX에는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4BX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데 X제곱도 똑같이 있으니까 3X제곱으로 묶일게요. 죄송합니다. 3X제곱으로 묶을게요. 3X제곱으로. 얘는 뭐 남고요? 9A제곱 남죠. 얘는 24AB 남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16B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때 얘는 9라는 녀석은 제곱수니까 얘는 3A의 제곱이 아닐까 생각하고 얘는 4B의 제곱이 아닐까 생각해서 얘랑 곱하면 12AB의 2배 하니까 24AB 나오네요. 그러면 완전 제곱수니까 3X제곱에 3A 플러스 얼마? 4B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자 4번 문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뭐라고?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줄 건데 여기 A의 공통이 있고 얘랑 뭔가 냄새가 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자 이거를 만약에 공통인수를 못 찾아도 뭐냐면 여러 개의 문자 있으니까 뭐 하면 돼? 한 문자로 내리쳐서 정리하면 돼.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 복잡한 식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 풀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나온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봐 얘 A로 묶어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B-C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2BC의 플러스 C제곱이 될 건데 얘가 뭐야? 완전 제곱이죠. B의 제곱, C의 제곱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하는 거다. 그럼 B-C의 제곱이니까 B-C가 또 공통인수잖아. 그럼 B-C로 묶어주면 얘는 뭐 남을 거고요? A 남을 거고 얘는 뭐 남어? 마이너스 B-C 이렇게 남을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B-C 곱하기 A-B 플러스 C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야 된다. 만약에 잘 봐봐 얘를 갖다 공통인수로 못 풀었다고 하자 이거야. 공통인수가 안 보였어. 그럼 봐봐 이런 기본 공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졸라 복잡한 식이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럼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내가 A가 몇 차? 1차, B 몇 차? 2차, C 몇 차? 2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A를 내가 한 문자로 보는 거다. 무슨 A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고. 그럼 AA 들어있는 거 여기 B-C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들어있는 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줬다고 생각하고 B제곱 마이너스 2BC 프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그 경우로.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상적이죠. 어쨌든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할 때마다 연습하라 그랬어. 할 때마다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를 할 때마다 연습을 해 주시라고요. 풀 때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식을 또 인수분해하래. 1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에 x 플러스 6ab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3번은 a4승 마이너스 b4승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y에 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빼기 1이 되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가볍게 풀어줄게요. x에 관한 2차식 꼴이잖아요. 공통인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x에 관한 2차식의 기본을 쓸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자, 2a, 3이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가 2a와 3b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때 여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 나오죠. 우리 더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나오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3b다. 이렇게 기본식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얘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를 갖다 내가 뭐 할 거야? 2를 곱해줘.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로 이렇게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분수 있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하죠.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고. 맞나요? 그럼 식 안 변한다 했어? 모양은 변하죠. 값이 안 변한다고요. 그럼 얘는 분명히 얘는 2, 1, 2, 1 이렇게 넣으면 4 더하기 1, 5x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에 뭐라고 쓰자고? 2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되겠더라. 여기다 곱해줘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숫자는 아무렇게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자. 그냥 a의 승 마이너스 b의 승 선생님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써주시고 얘가 n차가 되려면 얘는 어디서부터? n-1차부터 출발해서 합쳐서 n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a는 뭐 한다고 이렇게? 줄어들고요. b는 차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의 1승 B의 n-2승 그 다음 B의 n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랬잖아요. A는 뭐라고 점점 차수가 줄어들고 B는 점점 차수가 뭐한다고 늘어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A-B 똑같이 써주시고 4차니까 얘는 3차부터 출발하겠지 이렇게. 그럼 3차 합쳐서 3차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줄어들고 얘는 점점 커지고 합쳐서 3차 B 3차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갖다 뭐라고? A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에 대해서 합차 공식을 쓰면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뭐 해주고? 빼주고 해서 이 값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뭐 한 거야? 빼준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쓰나 똑같은 겁니다. 상관없어.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얘. 자, 얘 마찬가지로 x에 관한 2차식 형태의 꼴이네요. 공통인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도 분명히 곱하기로 표현되는데 얘도 뭐야? 곱하기로 표현하려면 하나의 당식을 둘 이상의 당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네?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얘는 y-3 곱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y 돼야 되니까. 그럼 하나씩 쓰는 거야. y-3, y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디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랑 조합을 해서 얘가 맞춰줘야 돼.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여기랑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y에다가 플러스 3, 1 플러스 3이고 얘랑 곱하면 4니까 더하면 8 안 나오네? 그렇죠? 그러면 바꿔주는 거야. 뭐라고? 바꿔주라고 이렇게 y 플러스 2로 바꿔주시고 얘는 뭐야? y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럼 다시 하면 자 이번에는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고 여기 1y 플러스 2니까 8 마이너스 y 나오네. 그럼 이 값은 얼마 되는 거야? 2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뭐라고? x 빼기 y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내려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푸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공식이었어. 재미없어요, 이런 문제들. 그쵸? 공식 암기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본기는 항상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 튜토리얼 재미없잖아요. 그쵸?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XYZ에 대해서 삼각형 세변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XZ 상승 플러스 XYZ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Z 마이너스 X제곱 Z제곱은 0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거는 분명히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의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가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한 식이 나왔잖아. 그럼 공식을 쓰라는 얘기야. 복잡한 식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공식을 쓰라고. 그럼 우리가 배운 공식 뭐밖에 없어요? 곱셈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또는 나눗셈 형대식 뭐 나머지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야 여기서 나눗셈 형대식 못가 나머지 뭐 구하는 형태가 아닌데 그걸 왜 써? 그럼 곱셈 공식 썼는데 얘가 곱하기를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결국 뭐밖에 없는 거야. 아 인수분해 써야 되겠다. 나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게요. 공통인수가 있는 거. 얘랑 혹시 좀 묶여주고 얘랑 공통인수 혹시 묶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그럼 얘랑 묶여주면 얘는 x, z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뭐 남습니까? z 남죠? 얘는 뭐 남아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거든요. 그 다음에 얘랑 묶어주면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x, y, z로 묶어주면 쟤는 뭐 남고 z 남고 얘는 뭐 남아? x 남네요? 그럼 공통이 보이네? 얘는 z-x로 묶어줬을 때 얘는 뭐가 될 거고 xz제곱 플러스 xyz가 이렇게 있더라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인수분해가 될 수 있잖아. xz, xz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쓸게요. z-x라는 녀석으로 될 거고 얘가 뭐라고? xz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는 뭐 남아요? z 남고 얘는 뭐 남습니까? 뭐 남아요? y 남죠? 그 값이 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어떤 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가 곱해서 0이 될 수도 없잖아, 그쵸? 얘 0은 안 돼. 야, 그럼 z가 마이너스 y가 되는데 얘네 둘이 뭐라고? 둘 다 양수라고요. 그럼 얘가 양수면 음수잖아. 그럴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0이 될 수 없는 거. 결국은 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z라는 녀석이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x랑 z라는 녀석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제 A, B, C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A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라고 한다면 분명히 X랑 Z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할 거네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즉 AB와 BC가 같은 녀석이 AB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보통 답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AB는 BC. 오케이? 근데 뭐 객관식은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죠. 어쨌든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복잡한 식이 나면 공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A 4승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공통인수 없습니다. 그쵸? 공통인수 없고 분명히 뭐야 얘는? 기본 공식도 이런 곳이 쓸 수가 없어. 그렇다고 얘가 복잡한 식이냐? 복잡한 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 공식을 사용할 수 없으면 졸라 복잡한 식. 그럼 공통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얘 봐봐. a제곱의 제곱이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 보기차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보기차식 아니지만. 그럼 뭔가를 더했다 뺐다를 하면 분명히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얘를 완전 조식 만들려면 a제곱의 제곱이잖아. 얘는 뭐라고? 2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얘랑 하나 곱해서 2a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2a 제곱 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 잠시만요. a 4승 플러스 a 제곱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니까 얘랑 하나 곱하면 2a 제곱 4a 제곱을 해야죠. 미친놈이에요. 정신이 나가셨어요. 여기도 뭐라고? 4a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를 갖다가 a 4승 플러스, 그러니까 뭔가를 더했다 뺐다 그 문제입니다. 플러스 4 빼기 4a 제곱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 얘는요 a 제곱의 제곱이죠. 그쵸? a 제곱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나올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할 거고, 얘는 뭡니까? 2의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2의 제곱이다 해서 어떤 거 중에서 어떤 거 제곱을 빼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더했다 뺐다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니까 하나는 뭐 해주시고 더해주시고, 하나는 뭐 해주시고 빼주시고, 얘에서 얘 뺀 거야. 얘에서 얘 더해주고, 식을 이렇게 뭐야 예쁘게 모으려고 쓴 거예요. 자, 5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대처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면서 자꾸 적용을 시켜보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보도록.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자, 1번에 a 3승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3승 이렇게 줬고요. 자, 2번은요. 자, 6번 여기서 쓸게요. 두 번째는 x 3승 플러스 6x제곱 y 플러스 12xy 제곱의 플러스 8i 3승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얘는 공식이 뭐냐면 기본 공식 공통인수 있는지 보는데 공통인수 없죠? 그럼 얘는 기본 공식 쓸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얘 3승에서 얘 3승 뺐네. 그럼 결국 이거 아니야?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이거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그럼 얘 그대로 a 대신 얘 집어넣고 b 대신 얘 집어넣었다 하면 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a 빼기 얘.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래 플러스 이렇게 묶인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얘 앞에 거 제곱한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거를 갖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b 대신에 얘 집어넣었다 생각하는데 항등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 뭐 한다고?
B 플러스 C의 뭐가 될 거라고요?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될 거고요. 자 얘는요. 해서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여기까지 쓰시는 겁니다. 자 6-2번 볼게요. 자 x3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6xy 플러스 12xy 플러스 8y3승이 주어졌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자 공통인수가 얘 묶어졌다 생각하고 얘 묶어졌다 생각하면 안 나와. 공통인수가 없는 거. 그러면 기본 공식 쓸 수 있는지 보니까 얘가 3차, 얘도 3차, 얘도 3차, 얘도 3차, 얘도 3차네. 혹시 3차식의 인수분해 형태인 뭐 A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묶이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나오는데?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3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X의 3승이죠. 얘는 뭡니까? 2Y의 3승이죠. 그럼 A 대신에 X, B 대신에 2Y 집어넣는 거야. 그럼 3 곱하기 얘 제곱하면 X제곱, 3X 제곱에다 얘 곱하면 분명히 6X제곱이 나오네. 그 다음에 3A, 얘랑 곱하면 3X, 얘 제곱하면 4Y니까 12XY 나오네요. 아, 그러므로 얘 값은 X 플러스 2Y의 뭐가 되더라? 3승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그냥 기본 공식 쓰시면 되겠더라 아닌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 공식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는 나오기가 좀 희박합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 공식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구나 타워나 다 맞춰요. 개나 수나 다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그냥 다음 식을 다음 A선 플러스가 아니라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고쳐주세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X4승 플러스 Y4승 플러스 Z4승 플러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2Y제곱 Z제곱 플러스 2Z제곱 X제곱. 얘는 혹시 꼴이 지금 보면 얘 X제곱의 제곱이야. 얘도 뭐야? Y제곱의 제곱이에요. 얘도 뭐야? Z제곱의 제곱이고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을 한다면 2AB, 2BC, 2CA 즉 이런 꼴이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카 이거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뭐가 되는 거 전체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간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제곱이 되겠다. 그냥 A 대신에 X제곱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이렇게 써줘서 하시면 되죠. 꼴을 맞으면 그냥 공식처럼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X4승 Y 플러스 XY 4승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이 있는 거야. 자, 얘도 인수분해하래. 그럼 맨 처음으로 생각한 게 뭐라고?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혹시 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얘랑 묶으면 뭐가 됩니까? XY로 묶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3승 플러스 Y3승 이렇게 되겠죠? 얘도 뭐야? XY로 묶어주면 얘는 X 플러스 뭐야? Y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XY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에 얘 뭡니까? 이것이 여기다 쓸게요. A 3승 플러스 B 3승 인수분해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더해주시고 1차에 3차가 될 거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부호 반대로 써주라고 했어. 얘 똑같이 써주고 얘는 반대.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잖아. 다시 여기와 얘가 뭐라고? 공통인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위에다 쓸게. X 플러스 Y가 될 거고 남은 거 얘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요. 얘 뭐 남았습니까? 플러스 1 남았다.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지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7번 문제까지 했고요. 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네요. 계속 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 계속. 주구장창하는 거야. y 상승 마이너스 18x y에 마이너스 27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a 상승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이런 문제 나왔죠? 자, 일단은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 공통인수 없네요. 그럼 기본공식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야? 8은 뭡니까? 2의 삼승이죠. 3차네. y의 삼승이네. 3차네. 그럼 얘는 혹시 3차식의 인수분해지 않을까 생각하고 2x의 삼승 빨리 써주시고 얘는 마이너스 y의 삼승 이렇게 되겠네. 그래야 마이너스 y 삼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a 삼승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야. a 삼승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의 마이너스 b 삼승이 어떻게 된다고? a 마이너스 b의 삼승 이렇게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가 이거 갖다 붙이고 3a 제곱 얘 제곱하면 4x 제곱이에요. 거기다 3 곱하면 얼마입니까? 아, 미쳤네요. 이 식 아니네. 아, 그렇죠. 여기가 3차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쳐야죠. 정신 나갔습니다. 그렇죠? 아, 얘는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네. 아, 얘는 이 공식이 아니고요. 그렇죠? 요거 아니네. 그렇죠? 아니면 얘도 삼승. 잘 봐봐. 얘 삼승이야. 3차식은 맞는 거 같으니까 얘 삼승이죠.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마이너스 3의 삼승이잖아. 그럼 A 삼승, B 삼승, C 삼승. 그쵸? 그 다음에 얘 다 곱하면 얼마야? 다 곱하면 6xy죠? 거기다 3abc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네요.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 마이너스 3abc가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뭐가 된다고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카드에 마이너스 카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아, 요런 꼴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는 뭐였냐고?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게 곱해준 게 이거라고. 그럼 a 대신에 2x 집어넣은 거고 b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은 거고 c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다 생각 그냥 쓰세요. 2x 마이너스 y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2x 제곱은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3 제곱 9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ab 마이너스 ab잖아. 마이너스 ab 하면은 y가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2xy 마이너스 bc입니다. 예, 마마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y 그 다음 마이너스 ca니까 플러스 얼마? 6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더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해보자고 얘. 얘는 보니까 지금 뭐야? a 삼승 a 제곱 a 1 분명히 a에 관한 3차식으로 분명히 뭐 한 거? 내림차수 정의되어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다른 걸로는 안 풀리네요. 그럼 얘 분명히 공통인수 없죠? 기본고시 쓸 수 없어. 3차식 이런 형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기본이 쓰려면 여기 3승 얘는 뭐야? 1의 3승 이렇게 놓고 맞니? 그 다음에 3a 제곱 b 되네. 3a b 제곱 되네요. a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써도 되겠다. 뭐라고? a 플러스 b의 3승 이거 써도 된다고. a 3승 플러스 3a 제곱 b의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3승 이렇게 되는 꼴이니까 얘네가 다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다고. 그럼 a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a, b 대신에 1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3승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기본공식 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분명히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본공식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다다다다 외우실 거니까. 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하겠죠.
9번. 자, 다음 보기에서 x6승 플러스 1에 x6승 플러스 1에 인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얘는 기본무식 x제곱의 3승 플러스 1의 3승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a 3승 플러스 b 3승 인수분해하는 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죠. a 3승 플러스 b 3승 공식 어떻게 된다 했어? a 플러스 b 하나는 더해주고 뭐 해준다고? 이렇게 3차씩 만들어 달라 했죠. 그러니까 3차는 그대로 써주고 2차는 뭐야? a는 내림차순, b는 오름차순. 그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주의해 주시고. 얘도 어떻게 쓰면 됩니까? a 대신에 x제곱 들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얼마? 4승 마이너스 2 곱한 거,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 인수라는 건 얘와 얘가 되겠더라 이런 내용이야.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려놓고 보면은 거기서 뭐라냐면 기억, 얘가 기억이래. 그 다음에 리을, 얘가 리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게 다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인수분해라 라고 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위에 있는 문제 다른 거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얘는 뭐야? 인수를 골라라. 둘 다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문제만 좀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 문제라고 겁부터 먹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하고 판단하신 다음에 얘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네. 또는 이 부분에서 난이도를 올렸으니까 내가 이 부분의 실력을 키워 올리면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있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뺏어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뭐가 대괄호가 나왔어. A, B, C라는 대괄호가 나왔는데 이런 연산은 지금 출제자가 정의를 내려준 거야. 그럼 이거 연정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선생님의 첫사랑이 연정의 문제. 자, 사랑을 얻으려면 뭐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연산의 정의가 나오면 먼저 연정의를 먼저 뭐하라고?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랑 맞아야 그 친구가 뭐야? 잘 사귀어질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연산의 정의가 나오면 연정의를 이해해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생님 분명히 연정의 이해할 때 이렇게 했어. 앞에 놈, 가운데 놈, 뒤에 놈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요. 앞에 놈, 가운데 놈, 뒤에 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래? 앞에 놈의 제곱에다가 중간 놈과 뒤에 놈을 곱한 거를 더해줘라. 이게 연산의 정의야. 이해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한다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B 플러스 C는 뭐라고 적었죠? 지금 EX라고 적었고 C 플러스 A는 뭐라고 적었죠? EY라고 적었고요. A 플러스 B는 뭐라고 줬어? 이제 그럼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BC라는 녀석에 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꾼 거고 CA에 관한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바꾼 거고요. A, B에 관한 식을 Z로 바꾼 거예요. 즉 A, B, C에 관련된 식을 X, Y, Z에 관한 식으로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둘을 갖다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다음 식을 X, Y, Z를 써서 나타내래. 근데 주어진 식은 뭐로 주어졌다고요? 이거 봐. A, B, C로 적었으니까 분명히 이런 관계식을 활용할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맞니? 플러스 얘는 뭐라고? B, E, C,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C, E, A, B 이렇게 돼요. 연산의 작업부터 쓰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둘을 곱한 녀석을 더해줘라. 그쵸? 앞에 거의 제곱에서 둘을 곱한 녀석을 더해줘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둘을 곱한 녀석을 정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2AB, 2BC, 2BC, 2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얘를 갖다 X, Y, Z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려면 얘를 갖다 다 뭐 해주시는 겁니까? 더해주시면 되네. 그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얘 다 더해서 이 모양꼴로 만들어준 거야? 자, 여기다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자, 처음부터 A 플러스 B는 뭐라고? EZ.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뭐라고요? EX. 그 다음에 C 플러스 A는 뭐라고? EY 이렇게 쓸게요. 그랬을 때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녀석을 X, Y, Z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나 내?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이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겠더라. 그러면 결국은 7, 2 이렇게 지워지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뭐가 될 거라고?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10번까지 문제를 이제 풀어줬으니까 11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이어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